before the world ended. I was kissing my wife, playing with my dog. Jasper! The world that was doesn't exist. Here it's just us trying to hold on to what was. But out there, It's kill or be killed. The only thing left to fear. Survivors. There is a place that still remains. 기억 적었습니다. 도그스타라는 책은 무슨 내용인가? 저희 채널 그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예요. 8월 26일 날 전 세계 개봉하고요. 피터 헬러라는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그리고 에일리언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 있죠? 그 사람이 감독한 영화 도그스타. 피터 헬러가, 아니 작가 이름은 생각나는데 어떻게 또 감독 이름이 생각 안 나냐? 또 감독 이름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이 안 나는 걸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치매 오는 거 아닐까요? 아직 나이가 젊지만은 50대지만은 50대도 젊은 쪽은 아니지만은 반백년을 살았잖아요. 그래도 50대 초반이고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 나이죠. 노화가 진행되는 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0년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코로나가 시작된 해죠. 그것도 이제 4년 지나면은 2030년이고 뉴 월드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놈의 뉴 월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제가 도그스타 얘기를 꺼내내면 이게 아포칼립스를 주제로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책도 빌렸어요. 그래서 책을 빌려서 보고 있는데, 이 책을 다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드라마 같은 영화, 액션 영화이긴 한데, 그 기존의 어떤 틀에 의한 액션 영화 아니죠. 헐리우드 액션 영화가 아니라, 이제 아포칼립틱한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포칼립틱한 영화가 그 전에 많은 뭐 새벽의 저주라든지 이런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좀비 영화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워킹데드라는 드라마가 이제 유명해지면서 아포칼립틱한 영화들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아포칼립스 직전 상황을 묘사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이상 현상들, 비행기가 떨어지고 배가 그냥 막 밀고 들어오고 해안선으로 그 항구로 안 가고 해안가로 사람들이 놀고 있는 해변으로 밀고 들어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전기가 끊기고 막 이상한 소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굉장한 굉음이 일어나요. 소닉 붐 같은 굉음이 일어나요. 근데 소닉 붐을 일으키는 그런 비행기는 없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도시에 막 방사능 수치가 막 올라가고, 그리고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그 외곽에, 도시 외곽에 벙커. 근데 이제 거기에 벙커가 있었어요. 뜨거워. 사장님 위치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약간 옆으로 왔습니다. 뜨거워. 자, 그래서 피터 헬러가 쓴 그 원작 소설 도그스타는 무슨 내용일까? 그 예고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주인공이 젊어요. 비행기를 몰고 다니고, 그리고 조시 브롤린, 그 사람 이름도 생각나네요. 조시 브롤린이 그 전에 이제 어벤져스라는 영화에서 타노스 역을 맡았었잖아요. 그 사람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그죠? 얼굴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명하죠.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얼굴이 익은 사람이에요. 조시 브롤린이라고. 그 사람이 이제 조연으로 나오는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그
그 사람이 사격술이 뛰어나더라고요. 멀리 있는 사람도 사격을 해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에서 그 폭도들이 나오는데 약간 그 뭐랄까 그냥 음욕을 즐기고 약간 미치광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막 탈취하고 강도짓하고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도 막 뺏어가려고 그러고, 아니 그렇게 막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기네들 사냥하기도 바쁠 텐데, 예? 막 비행기 막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무기 쏴대고 막 사람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고, 그럴 힘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 아포칼립스 오면은 빼앗기 위해서 이제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니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다른 데로 돌아다니면서 주인 없는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채집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어차피 뭐 정부도 무너지고 소유권도 없는 상황에서 뭐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이 있고 또 소유를 하고 있으면 그건 자체가 소유권이지만은 물건만 있다, 식량만 있다, 그럼 그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죽이고 막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되나 봐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은 뭐 말주변이 없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요즘에 제가 아예 커피를 끊어버려가지고 커피 각성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 안 나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험을 볼 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안 넘기고 그러면 시험 망치지 않습니까? 제가 잘 그러는 성향이 있었거든요. 좀 집착이 심해가지고 집착을 버렸어야 되는데, 수능을 조금 더 많이 받았으면 서울권 안으로 대학을 입학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쉽게도 지방대로 가버렸습니다. 아무튼 간에 두 번째 수능이라서. 근데 이제 피터 헬러의 도그스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좀비가 아니에요. 좀비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약간 이제 미쳐 있어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다들 제정신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 작당을 해가지고 착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서 무슨 계획을 한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음모론에 따르면은 일반 사람들은 갈 수 없고 이제 엘리트 계열들만 그쪽으로 가서 생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엘리트 계열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구에 남아가지고 이제 생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될 건가 봐요.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할 정도면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의 말년은 이제 아포칼립스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거의 뭐 신세계 질서가 시작되는 순간 이게 완성되는 그 기간이 꽤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계 질서가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2030년이고 그 전에 이제 리셋이 발생하면 이제 아포칼립스가 찾아오지 않을까. 뭐 그 이후에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올 수도 있고 이제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방송은 또 이렇게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옥정스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으로 맑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가 자욱해가지고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아무래도 날씨가 더우니까 한국 쪽으로 밀려온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하늘에다가 뿌려놓은 캠트레일 덕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에는 목이 칼칼하고 가래도 좀 많이 생기고 축농증까지는 아니지만 비염이 생겨가지고 약간의 이제 불편함을 감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끗한 날씨가 유지가 된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I heard a voice on the radio saying my name is Hig. I'm Seema. He's an unknown. We've survived because we have rules about how to deal with unknowns. I know he has real coffee. I miss music,
singing on the way to the grocery store. I miss the grocery store. They're gonna keep coming. We can't hold them off forever. Arm up! Move, move, move! Shoot the roof! 오늘 날씨가 참으로 맑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가 자욱해가지고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아무래도 날씨가 더우니까 한국 쪽으로 밀려온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하늘에다가 뿌려놓은 캠트레일 덕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에는 목이 칼칼하고 가래도 좀 많이 생기고 축농증까지는 아니지만 비염이 생겨가지고 약간의 이제 불편함을 감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끗한 날씨가 유지가 된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맑아서 좋긴 한데 태풍이 북상을 한다 해서 날씨가 맑은 것 같아요. 그런데 태풍이 이제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어느 정도 근접까지는 아니지만은 영향권, 아주 작은 영향권 있으니까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책을 한 권 빌렸는데요. 사보면 좋겠지만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는 도서관 갈 일이 없으니까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은 서점에 가거나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곤 했었는데 더 옛날에는 이제 서울 쪽에 있는 영풍문고, 교보문고 이런 데 가서 책도 사기도 했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좀 여유를 좀 안 부리게 되는 것 같았어요. 거의 30, 40대를 그렇게 20년을 그렇게 보낸 것 같고, 30대는 직장 생활을 한다고 그럴 여유가 없었고, 40대는 이제 백수로 많은 시간을 보냈죠. 물론 듬성듬성 일을 하다가 거의 이제 40대 이제 후반 이후부터는 거의 이제 완전히 백수로 전업을 했습니다. 백수로 전업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도 간간히 하고 글도 쓰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척추가 안 좋아져가지고요. 척추 쪽까지는 아니고 팔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타이핑을 많이 치고 마우스를 많이 건드리니까 팔이랑 갈비 쪽으로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통증이 매일 지속이 되고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 때문에 영상도 제대로 촬영할 수도 없고 편집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영상 창작에 좀 많이 게으르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충 이렇게 영상 찍어가지고 대충 올리고는 있는데 그닥 신빙성은 없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제 영상을 봐주시지도 않고요. 그냥 그래도 그나마 조금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한 두세 분 정도는 그나마 봐주시니까 제가 한 두세 분만 보면 이거 폐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은 뭐 심각한 건데 영상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갖다가 장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크게 이제 부담은 없으니까 사업도 아니고 그냥 소일거리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소일거리도 그냥 심심하니까 하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뭐 폐업이건 뭐고 그딴 얘기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랑은.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산과 하늘을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론드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그스타라는 영화가 8월 26일에 개봉을 하게 되는데 도그스타라는 그게 별자리 이름이 있대요 실제로. 근데 이제 작가가 이제 그것을 이름으로 해서 제목 타이틀로 삼아가지고 영화 소설을 썼는데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소설을 책을 빌려서 보고 있어요. 이제 8월 26일에 한번 이제 또 개봉을 하게 되면 예매를 해가지고 영화를 볼 계획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극장에 가서 볼 것이고요. 전에 이제 호프 이후부터 계속 제가 극장에 가가지고 영화를 좀 보고 있습니다. 호프 개봉하고 호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호프로 인해서 홍정민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처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무슨 꿈을 꿨다 그런 것 같았는데 옆에 있는 동료 배우가 꿈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가 지금 현재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골치가 아픈 상황에 처한 것 같고요. 호프는 또 호프대로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군체라는 영화 나왔는데 드라마로 이제 영화로 나와서 봤어요. 비디오로 봤어요. 영화관에서는 안 보고. 근데 군체보다는 호프가 더 재밌는 것 같던데. 네? 그리고 조금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독특하고 좀 무섭게 하지, 약간 코믹스럽게 하지 말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무섭게 그 공포스럽게 이야기를 끌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코믹스러운 요소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리얼감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 외계인을 해부하는 장면에서 왜 황석정이라는 배우를 썼는가 그런 의문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연성을 너무 무시했어요. 기본적인 개연성은 기본이거든요. 소설을 쓰는 사람도, 작품을 쓰는 사람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개연성은 기본인데 왜 개연성을 날려버렸지? 그럼 그 의도에 맞게 또 연출했어야 되는데 그 의도에 맞게 연출도 못했어요. 이상하게 연출을 한 거예요. 재미있긴 재미있는데 뭔가 허점투성이다. 그리고 또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스토리이긴 했지만은 완성도 면에서 많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번에 이제 개봉하는 영화가 또 오디세이는 좀 흥미롭죠. 또 서사 위주로 전개가 되는데 저는 이제 그 거인이 나오는 장면이 조금 뭔가가 좀 독특하다. 원전에 좀 최대한 그 사실관계에 앞서 맞게 이야기를 연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거인들이 당시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인들이 인간보다 수백 배 큰 거인이 있고 그 중간 단계가 신이 인간보다는 한 두세 배, 10배에서 두세 배 그 정도로 이제 큰 존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대에는 그런 반신반인족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반신반인들이 이제 왕권을 이어오다가 점점 이제 작아지지 않았나. 중국에서는 이 유방이 신에 대항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대가리를 굴려가지고 이기지 않았나. 그래서 초패왕이 신이었던 것 같아요. 반신반인.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진시황 이쪽은 다 신이었고, 그게 이제 중국 역사로 편입이 되긴 했지만은 다 이제 동아시아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지들이 이제 1대1로 자기 먹어치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야욕은 옛날에 일본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국한테 맨날 이렇게 사대주의를 하면서 독석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중국으로부터 속국 이미지를 벗어내지 못하고 있고 그 세뇌된 상태로 산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결국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뭐 환파 그런 것도 안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환파가 아니라 홍익인간 이런 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런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사이비 종교 이미지 그런 것 때문에 민족 종교에 대해서 저도 안 좋게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뭐랄까, 하여튼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자존심을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신의 민족이다 이런 천선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거 회복하면 또 뭐 할 거야? 사이비 종교 만들게? 소용없는 일이에요. 도그스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도그스타는 이제 종말한 세상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좀비는 아닌데 이제 약탈자들이 이제 착한 사람들을 이제 괴롭혀요. 그럼 거기서 또 이제 먹을 게 없어지니까 어떤 이렇게 종말 아포칼립스적인 주제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제 인육을 먹는 인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놈들이 이제 겁대가리를 상실해가지고 또 약탈을 하고 강도짓을 하면서 생존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더 오히려 현실적이고 좀비 얘기보다 사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